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좀 이른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신문사 대선배 되시는 분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안부도 좀 묻다가, 어제 오후 3시에 있을 대법원 판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파기환송, 파기자판도 있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상고 기각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 제 답변이 틀렸지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 때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것도 8대 0 전원일치 의견을 보고 뭐 그 이전에도 또 항소심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다 통무죄가 나오는 걸 보고 아, 사법부는 우리의 예상과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곳이구나 라는 그 실망감,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한테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 뒤끝에 아마 이재명의 제삿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선배님은 그렇길로 기대하고 있네. 뭐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고 하는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대법원에 호상과 같은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다. 정말 이런 그 뭐랄까 일반 상식적인 그 판단과 국민적인 그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평균적인 어떤 인식, 상식 그것에 딱 맞는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고 첫 일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에서는 1심이 원심이고 대법원 판결 때는 항소심이 원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통무죄를 선고했던 이제 항소심을 파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그냥 저의 느낌은 그동안 사법부 판단 8대 0, 8대 0 이렇게 승패를 당하다가 10대 2로 어마어마한 역전승을 거둔 느낌? 아무튼 대법관 12명 중에 2명을 뺀 10명이 유죄 취지 원심 파기에 찬성을 해서 10대 2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인문기 처장의 골프 관련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다, 수법 쿠데타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인의 거짓말이 재판부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좀 갈팡질팡 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그 판례로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거인의 종합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선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계속 선거인이라는 이제 법률적 용어를 썼습니다만 유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거인의 종합적인 인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먼저 이 인식에 대한 얘기,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문기 씨가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저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률적인 판단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그 항소심의 법리의 오해나 판단 누락이 같은 그런 잘못이 없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이재명의 발언을 직접 인용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의 일부분을 떼내어 조작한 것이지요. 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유 행위, 서로 친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골프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거인에게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건 주요한 사실에 해당된다. 따라서 2심은, 항소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이재명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과 김문기가 출장은 함께 갔지만 골프는 치지 않았나 보다 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골프를 동반을 했고 교유 행위를 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힌 겁니다. 물론의 진위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 대선 후보일 때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 발언을 들은 일반 선거인들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변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문제 발언이 있었던 그 시점을 봐야 되는데 그 전날은 서울시 국감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이 경기도 국감인데 서울시 국감 때 이미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점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재명은 다음날 경기도 국감 때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자료를 놓고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패널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왔다. 유튜브에서 뭐 공문이 왔고 그게 협박이고 뭐 이런 내용의 패널까지 만들어가지고 왔다. 그걸 잘게 잘라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연결된 발언 전체 내용을 봐야 된다. 그때 선거인들에게 준 인상을 봐야 된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걸 봐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국감장의 발언들은 오로지 백현동 부지에 집중돼 있었다. 용도가 어떻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상향됐느냐에 집중돼 있었다. 그때 요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들어서 용도 변경을 막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을 듣지 않자 직무유기라면서 협박을 했느냐. 이건데 이런 것들은 막연한 후상이거나 막연한 발언이 아니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 패널까지 들어서 제시한 그런 사실의 공표에 해당된다. 이것은 과장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명백히 허위의 발언을 한 것이다. 법원은 직무유기, 협박 이런 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압박, 직무유기, 협박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이재명은 본인이 부득이하게, 이 부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것이 구체적인 핵심인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아주 핵심적인 발언 하나, 앞으로 판례를 두고 정치인들에게 적용돼야 될 말을 남깁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에 관한 발언을 할 때 이런 것은 의견이나 사상의 표현과 같은 정도로 또 일반인과 같은 정도로 허용될 수 없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허용 범위가 일반인들에게 또 자신의 그냥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의견을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엄격하게 그 허용 범위가 적용돼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쪽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을 개정해서까지 이재명에게 방탄조끼를 입히려고 했던 허위사실 공표와 표현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에는 거짓말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무튼 대법원은 선거인의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공직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거칠 정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부에 협박받았다는 발언, 유권자에게 분명히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말은 정치 전체 맥락을 따져야 된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재명의 발언을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다 무죄로 선고를 했는데 인위적인 의미의 재구성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항소심을 질책하고 나무랐습니다.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후보에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원 협의체로 넘어간 지 9일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유례없는 수법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 치열한 토론과 심리를 거쳐서 결론을 냈다. 해외의 빠른 판결 사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넘어가서 또 서울 고등법원의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심리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월 3일 선거일 이전에 나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또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재명 측에서 재상고를 하고 그것이 또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오고 거기서 또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고 그것은 6월 3일을 지나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대법원 소부가 아닌 전원 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그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 0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재명이 유죄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선이 돼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혼란이 불가피하다. 헌법 84조가 바로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항목인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놀라운 이 법꾸라지들의 솜씨 때문에 그게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전까지 이른바 형사소송법상 소추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을 소추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판은 소추를 이미 지나온 것, 소추를 통과한 것을 재판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 율사들이 재판까지도 소추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논란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그것이 논란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선거법 개정을 추진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없앨 수도 있고 또 불소추 특권에 관한 소추가 어디까지냐 검찰의 기소까지냐 아니면 이른바 대법원의 재판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관을 또 진보좌파 쪽 인사로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불소추 특권이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결정을 유도해내는 그러한 또 민주당 나름대로의 꼼수와 대책들이 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의 이 선고 시점과 형량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은 당선 무효형이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고 보조금 430억을 토해놔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출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재명이 제대로 상식과 법리와 양심에 기반한 그런 정치인의 그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후보직을 내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재판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대법원이 파기 자판, 즉 형량까지 선고하지 않고 파기 환송을 택하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적 유죄 이 취지는 명확하게 내려놓은 대신에 정치적 판단은 일단 유권자에 맡기겠다. 그런 취지가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재명에게 후보 자격을 당장 발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유죄가 맞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야 맞으나 그러나 이미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90% 가까운 득표율로 후보로 이미 확정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라는 그런 기회까지는 우리가 박탈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져봐라.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즉시 사퇴하라. 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사퇴가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했고 한동훈 경선 후보도 이재명은 정치인 자격도 박탈당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또 하나 터졌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탄핵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정말 저는 두 번 또 세 번 깜짝 놀라고 또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게 최상목 경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핵해묵은 캐비넷 속에 들어있는 거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탄핵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니 마은혁은 이미 재판관이 됐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 마은혁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지금 재판관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임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탄핵을 하려고 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어젯밤 늦게 한덕수 대행이 그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한덕수 대행이 지금은 이제 한덕수 전 대행입니다. 어제 시점으로 한덕수 대행이 오후 4시에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 즉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 공직에 따르면 지금 12시까지 한덕수 총리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표를 내자 어제 밤늦게 바로 그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투표에 붙여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건 아닙니다. 그냥 성정만 됐다가 그걸로 폐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교육장관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대대대 한덕수 대행의 회상목 대행의 이주호 대행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서 190석을 가진 거대 야권은 동네 건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 달만 기다려라. 경제 수장 날려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백현대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 사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대법 판결을 전면전으로 인식해야 된다.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라는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이것들 봐라 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 이것들 봐라 라는 표현은 나중에 지웠다고 합니다. 아, 신받는 반명 빅텐트론. 이재명이 유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받음에 따라서 이제 한덕수 혹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반명 빅텐트로는 훨씬 더 활력을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 중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대세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중도층 유권자들 중에 저는 10% 이상, 10% 이상은 반대쪽으로 생각을 바꾸실 것이다. 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재명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판단을 매우 명쾌하게 내린 만큼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의견 표명을 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셨을 겁니다. 세계일보가 광주에 살고 있는 분들을 쭉 현장 루포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광주에 있는 청년들이 이재명 찍을 것이냐라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죠 라고 대답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광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조차 그러는데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그 유권자들 그리고 충청권의 유권자들 또 영남권 유권자들 강원도 유권자들 제주도 유권자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그 중도층 이 선거인들이 아마 이번에 크게 생각을 바꿀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약 10% 정도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재명 지지율로 표현됐던 40%대의 어떤 그 지지율에도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한덕수 대행 어제 오후 4시에 이제 총리 사퇴를 선언을 했고 오늘 오전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내걸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국 내각형 연립정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총리직을 사퇴하면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런 현실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하고 또 광주로 내려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쪽박촌에서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고 수석 대변인의 곡성 출신 전남 곡성 출신 전 당 대표를 했던 이정현 전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임명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출마 선을 하면은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썼던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선거 조직 또는 그 여러 가지 이 선거를 위해서 준비했던 공약사항 등등을 한덕수 후보에게 한덕수 전 대행 오늘부터는 한덕수 후보에게 선거 사무실도 물려주고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선거 그 관련 인원, 뭐 조직, 뭐 등등을
한덕수 후보에게 다 고스란히 넘겨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동지 의식이 있다. 함께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아마 폭넓은 단일화 멘트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교 역할을 할 경우 한덕수 대행과 이준석 후보가 서로 연대를 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단일화에 이르는 뭐 이런 스케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어제가 목요일이었는데 4개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한 한국 지표 조사, 전국 지표 조사 NBS에서 3자 가상 대결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은 굳은자로 놔두고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그리고 무소속으로 오늘 출마하게 될 한덕수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 3자 대결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나왔을 때 한덕수 예정 후보가 31%를 얻는 걸로 가장 많이 이 득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3자 가상 대결 때 김문수는 25, 한동훈은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일반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3자 가상 대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양자 가상 대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라는 그 단일화의 룰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